네, 안녕하세요.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지난 인공비, 그러니까 인지과학으로 풀어보는 공부의 비밀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이 TTA 시험 불안 검사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이제 이 시험 불안을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 불안 검사지를 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시험 불안에 대한 영상인데 그에 앞서서 시험 불안 검사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앞서 짤막하게 TLP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TLP 같은 경우에는 학습심리 종합진단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교과, 그리고 영어 교과, 그리고 국어 교과, 그리고 교과목에 관계없는 공부 전반에 걸쳐 있는 모두 다 해서 4가지 검사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까지도 검사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 검사를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학년별로 통계를 별도로 분석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용이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용,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용, 4학년용, 5학년 이렇게 쭉 가서 고3 재수생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LP에서 검사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학습 동기, 학습 태도, 학습 전략, 학습 불안, 이렇게 4가지 트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4가지 트랙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동기, 목표 지향성, 요것들을 학습 동기 파트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학습 태도에서는 학습 흥미와 학습 습관인데, 학습 습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과 능동적 학습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학습 전략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 목표 학습 전략과 인지적 전략인데, 인지적 전략은 인지 전략과 메타 인지 전략, 이 2가지로 또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불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험 불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아래에 있는 것까지 보면은 자녀 학부모 의사소통, 부모 자녀 의사소통, 그리고 학업 의존도 모두 다 해서 3가지를 또 검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TLP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해서 이제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각 항목 간에 유기적인 해석들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검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검사를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국어, 일반 교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의 학습 심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인 TTA, Test of Test Anxiety, 시험 불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TTA 검사 결과지를 출력하게 되면 검사하는 방법은 저희 klpm.co.kr에 들어가셔서 화면에 맨 오른쪽 최상단에 보면 무료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에서 보시면 안 보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PC로 보셔야 되고요. PC에서 반드시 크롬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롬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크롬에서 klpm.co.kr로 접속하신 다음에 검사를 응시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TTA 이제 자격증을 발급해 드릴 겁니다. 자격증을 발급해 드리는 게 아니라 검사를 볼 수 있는 승인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학생을 등록하신 다음에 이 해당 학생의 TTA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본 무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학기 말까지 해서 7월 말까지라고 한정을 두겠습니다. 7월 말까지 총 100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100건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이제 별도로 한 건당 부가세 별도로 2,5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LP 검사 비용에 비하면은 여러분들께서 TTA를 보시는 것보다 TLP를 가맹해서 보시는 게,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심리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TTA를 계속 검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지는 이제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이제 표지가 될 거고요. 결과지 표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실 텐데 여기서부터 항목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 위에는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점수는 이제 T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점수로 환산한 거고요. 아이들이 이 TTA 검사를 응시한 학생들의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검사를 응시한 학생의 점수를 이제 표준 점수로 환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T 점수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시험 불안 척도를 굉장히 통계적으로 분석이 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규 분포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종 모양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종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종 모양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뭐 당연하게도 벨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벨 커브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 이름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벨커브라고 약칭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지를 처음 상담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벨커브,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종 모양을 따서 벨커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T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퍼센틸레즈,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입니다. 백분위 점수는 현재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아래쪽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점수가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6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점수는 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그린 수치를 그냥 임의적으로 입력한 거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위에랑 아래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 보시면은 시험 불안은 모두 다 해서 6가지 세부 요인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서적 요인, 그 다음에 결과적 요인, 관계적 요인, 일반적 요인, 시험 준비 요인, 시험 도중 요인, 이렇게 모두 다 해서 6가지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정서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리적 요인입니다. 생물학적이 아니라 생리적 요인은 뭐 식은땀이 난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뭐 머릿속이 하얘진다, 뭐 이런 소변이 마렵다, 이런 느낌들을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불안에 빠졌을 때 아이들이 생리적으로 느낀 어떤 현상들을 측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시험 불안이 생리적인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보는 거고요. 결과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시험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인 용어는 사실은 걱정 요인이 됩니다. 이 결과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은 묶어서 걱정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걱정 요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이 검사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결과적 요인, 걱정 요인의 안쪽에 있는 세부적인 요인 2가지로 분리를 해서 별도로 측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 요인은 시험 점수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시험 불안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불안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뭐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 불안이 나타나는 요인은 관계적 요인과 결과적 요인 2가지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2가지는 상호 독립적이어서 둘 다 높을 수도 있고 둘 다 낮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험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불안이 어느 특정한 과목에서 이미 다른 과목으로 좀 전개가 됐는지 전이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와 시험 도중 같은 경우에는 시험 불안이 언제 나타나는가로 보시면 되는데, 시험 준비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험 불안이고요. 시험 도중은 시험을 보는 도중에,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시험 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시험 불안보다는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험 불안이 아이에게는 좀 더 치명적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시험 불안은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이가 때로는 평정심을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 날짜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나타나는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공부 자체를 좀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시험 불안보다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험 불안이 아이에게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인지를 하시고 상담을 하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T-스코어, 그리고 퍼센티지드, 그리고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안하게 좀 보실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아래 544, 554, 이거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급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데, 모두 다 해서 이제 9가지의 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되어 있고요. 5등급이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등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가 되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부정적인 어떤 시험 불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요, 정서적 요인, 결과적 요인, 관계적 요인, 일반적 요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시험 불안의 4가지 특성을 방사형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요. 방사형 그래프가 바깥으로 퍼지면 퍼질수록, 그러니까 이 도형이 크면 클수록 시험 불안이 크다. 이 도형이 안쪽으로 모여서 작으면 작을수록 시험 불안이 작다라고 시각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 선분과 빨간색 선분, 그리고 회색 선분이 있는데요. 먼저 회색 선분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하위 10%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학교 시험 점수가 하위 10%인 학생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상위 4%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상위 4%인 아이들의 시험 불안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우 같은 경우, 이 검사를 이제 본 친구일 텐데요. 뭐 이름을 아무나 입력을 한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대로 치면 시험 준비나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시험 불안은 상위 4%와 하위 10% 사이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서적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가 상위 4% 아이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시험 불안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관계적 요인과 일반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10% 아이들처럼 비슷하게 느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이 거꾸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학생의 결과치를 입력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래프를 임의적으로 입력을 해놨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정규 분포 곡선 아래 빨간색 그래프로 이 친구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인지, 그래서 이 아이는 낮은 편인지 뭐 낮음인지 뭐 최하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최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낮음에서 낮은 편 요 범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T 점수 기준으로 40점 전후에 있는 게 그나마 조금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낮은 편에서 중간보다 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친구의 시험 불안이 이제 보통 정도 높은 상황이 될 텐데, 보통 정도 높은 상황부터는 아이들이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 때 뭔가 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편과 높음, 최상 같은 경우에는 시험 불안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반드시 시험 불안이 관리가 돼야 돼요. 정리해드리면은 최하는 오히려 안 좋아요. 아이가 시험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볼 때 아이가 집중력이 좀 놓치거나 좀 졸립다거나 긴장이 쫙 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험 불안은 일종의 스트레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적당히 높은 게 좀 좋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때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적당히 시험 불안이 나와야지만 시험을 볼 때 조금은 긴장을 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조심히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최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험 불안이 너무 낮아서 시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게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계산 실수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 낮음과 낮은 편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불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 낮은 편에서 뒷부분이나 이 보통부터는 아이가 시험 불안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편, 높음, 최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시험 불안을 좀 관리 감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 점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T 점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50점입니다. 평균이 50점이란 뜻은 이 검사를 본 아이들을 전부 다 누적을 시켰을 때 평균을 50으로 맞춰놓은 표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10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대략 한 34%, 왼쪽 첫 번째 칸에 34%입니다. 그러니까 두 칸을 합치면은 대략 한 70%가 조금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40점에서 60점 사이에 이 시험 불안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3.8%, 이쪽에도 13.8%, 여기에는 대략 한 2.4%, 마찬가지로 여기도 2.4%, 그리고 80점이 넘거나 20점이 빠지는 20점보다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체 0.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하는 굉장히 넓은데 넓은 이유는 실제로 여기에 분포하는 그 분포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로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수준까지만 상담을 드려도 괜찮을 거고요. 학부모님들께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것만 좀 설명드리면 좋아요. 지금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T점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T점수는 평균이 50점, 표준 편차를 10으로 두는 표준 점수입니다. 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30점에서 70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점수가 40점 전후일 때는 그래도 아이가 시험 불안이 적절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적당한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지만 30점보다 낮거나 혹은 40한 3, 4점보다 더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험 불안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7.8점 정도를 더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이는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좀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학토리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보실 수 있는 영상 두 편이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두 편과 함께 학토리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시험 불안 영상을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시험 불안을 상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학토리에 관련된 게시글 아래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댓글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좀 해결해 드리거나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